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세계 경제의 주축이라고 하는 미국과 중국 G2에서 시작된 악재성 이슈들이 전 세계 자본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차트를 바라보고 있으면 어질어질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불안감이 곳곳에 팽배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은 장중 한때 4만 달러를 찍으면서 개미 투자자들 심장을 졸이게 만들더니 그래도 3만 3천 달러까지 금방 회복해서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코인데스크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면서 비트코인 매도세가 심화됐고 이번 주에 더 큰 혼란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S&P 500과의 상관성에 대한 분석 기사를 내보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당장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짜시는 데 있어서도 잘 고려해야 될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코인텔레그래프 역시 지금의 상황에서 최악으로 치닫는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32,000달러까지도 추락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짚었는데 그러면서 황소들이 일단 힘을 받으면 다시 5만 달러 돌파 시도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이 같은 시장의 혼란과 관련해서 포브스는 중국 헝다그룹 파산 이슈와 더불어서 미국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 탓이 크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런다는 것인지 저런다는 것인지 다소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보이면서 시장의 혼란을 더 가중시켰다라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미국 연준도 SEC도 요즘 불확실함과 모호함이 정책의 핵심 키워드인가 봅니다. 국내는 추석이지만 글로벌 투자 시장은 한 차례 태풍을 거쳐서 또 한 번 찾아올지 모를 태풍 전야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 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 잘 참고하시면 투자 대응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9월 21일 오후 4만 3천 달러대로 다시 올라서서 오르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 4만 달러까지 한때 추락하면서 심장을 쫄깃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까지 보여졌는데 그래도 곧장 저가 매수세가 달라붙으면서 치고 올라가는 힘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무려 23포인트가 빠지면서 27을 기록했고 중립 단계가 공포 단계로 바뀌었습니다. 시장의 폭탄이 떨어지면서 투자 심리 역시 크게 얼어붙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지난달의 극단적인 탐욕 단계와 상당히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줄어서 41%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매도 심화로 이어졌다 이렇게 밝히며 적지 않은 애널리스트들이 이번 주에 더 큰 혼란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졌고 지금은 8월 초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별도로 분석 기사를 내보냈는데 S&P 500 차트는 비트코인과 위험자산에 대해서 더 많은 우려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특히 S&P 500 선물지수가 장기 지지선 아래로 떨어져서 위험자산에 더 큰 고통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S&P 500 선물이 하루 전 대비 1.8% 하락한 4,341달러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50일 이동평균인 4,429달러보다 낮은 수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이 한 달 반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라면서 바이 더 딥, 저가 매수 투자자들의 매입 시점이 됐다면서 최근의 하락세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른 위험자산들의 추가 하락 전조일 수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카프리올 인베스트먼트의 설립자인 찰스 에드워즈는 올해 2% 이상 일어난 비트코인 조정은 S&P 500 조정과 관련이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S&P 500은 최근 최고가의 4,540달러에서 4% 이상 하락한 상태입니다. 코인데스크는 이어서 모건 스탠리 리서치 애널리스트들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중간주기 전환 롤링 조정이 결국 S&P 500에 도달하면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제 성장 악화와 밸류에이션 위축으로 S&P 500 지수는 10에서 20% 정도 조정될 가능성을 높였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변수로서는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 단행 시기와 규모를 뽑았습니다.
연준이 테이퍼링 축소를 2022년까지 추진한다면 위험 요소를 극복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일각의 전망처럼 10월 테이퍼링 단행이 결정돼서 공식 발표된다고 하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투자 시장 전반에 한 차례 변동성이 더 찾아올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최악의 경우에 32,000달러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 기고가인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 이동평균은 약세 크로스오버 직전에 있고 RSI는 40일 아래로 떨어졌다. 이는 곰 세력의 통제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곰 세력의 주도 아래 37,000달러까지 하락한 다음에 32,432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여기서 반등할 경우에 황소 세력은 5만 달러 돌파를 시도할 것인데 20일 지수 이동 평균인 47,014달러를 공격적으로 방어할 가능성이 높다. 강세의 첫 번째 신호는 48,843달러 이상에서 마감되는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비트코인의 이번 급락 원인과 관련해서 포브스는 중국 헝다 파산 우려와 함께 미국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을 꼽았습니다.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겁니다. 포브스는 헝다그룹 이슈는 세계 경제를 급속도로 악화시킬 수도 있다. 또 많은 투자자들은 FOMC 정례회의를 주시하고 있다. 연준이 언제까지 통화 부양책을 지속할지 또는 언제부터 부양책 완화를 시작할지 이런 정책 불확실성은 증권과 암호화폐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명 암호화폐 트레이더인 스캇 멜커는 비트코인 거래를 인치게임에 비유했는데 이는 1인치 차이로 승패가 결정되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스캇 멜커는 비트코인이 목표치인 52,956달러를 향해서 계속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비트코인은 디플레이션 자산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일 이유는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시니어 전략가이자 비트코인 강세론자인 마이크 매클론이 이르면 10월 말에 미국 SEC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투데이 보도 내용을 보면 마이크 매클론은 이미 여러 개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를 승인한 캐나다의 예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서류들이 계속 쌓이면서 그러니까 승인 요청서가 계속 쌓이면서 미국 규제 당국에 대한 압박이 이미 강력하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에 앞서서 선물 ETF가 우선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전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마이크 매클론은 선물 기반 ETF는 SEC의 디딤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최선책은 아닐 수 있지만 없는 것보다 낫다. 그것은 엄청난 양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합법화 창구를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블룸버그의 ETF 수석 전략가인 에릭 발투나스 역시 11월까지 비트코인 ETF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선물이든 현물이든 10월에서 11월에 승인이 난다면 연말 비트코인 랠리에 의미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솔라나 먹통 사태와 관련해서 솔라나 재단이 서비스 거부 공격이 주요 원인이었다라고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솔라나 재단은 9월 14일 발생한 네트워크 먹통 장애는 서비스 거부 공격에 노출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이번 사고로 인한 자금 손실은 없었고 네트워크는 24시간 안에 정상화됐다. 이렇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봇이 발생시킨 폭발적인 트랜잭션이 네트워크 폭주로 이어졌고 메모리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서 검증자 노드가 충돌해서 네트워크 중단까지 이어졌다. 현재 커뮤니티에서 사후 분석, 원인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고 몇 주 안에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온라인 증권 플랫폼 로빈후드는 자체 월렛 기능 테스트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로빈후드가 월렛과 월렛의 암호화폐 이체 기능을 테스트하고 있다. 현재 아이폰 앱의 베타 버전을 통해서 관련 기능을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월렛이 있으면 이용자들은 달러를 충전할 필요 없이 암호화폐를 바로 구매할 수 있다. 또 암호화폐를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다. 이용자의 암호화폐 거래가 더욱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은 공포감으로 물들어 있지만 암호화폐 펀드에는 최근 5주 연속
자금 유입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인쉐어스의 데이터를 보면 지난주 전 세계 주요 암호화폐 펀드에서 4,200만 달러의 자금이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주 연속 순유입입니다. 비트코인 펀드에서는 1,500만 달러가, 이더리움 펀드에서는 660만 달러가 순유입이 됐고 솔라나의 경우에는 480만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전 세계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9월의 일정은 크게 세 가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헝다그룹 파산 이슈와 관련해서 9월 23일은 내년 3월 만기 채권 관련 8,350만 달러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날입니다. 여기서 채무 불이행이 벌어지면 1차 파산 위기가 현실화되는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9월 29일입니다. 이날은 2024년 3월 만기 채권 관련 4,750만 달러 이자를 내야 합니다. 9월의 남은 일정은 헝다그룹 파산 이슈가 시장의 주요 이슈가 될 가능성 무척 높은 그런 상황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9월 22일입니다. 미국 FOMC의 테이퍼링 관련 발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입니다. 헝다그룹 파산 이슈 정도의 임팩트까지는 아니겠지만 포브스의 지적처럼 정책 불확실성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만큼 일정 체크가 필요한 날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필 1년 가운데 가장 풍성해야 하는 한가위 연휴에 폭락 장세가 펼쳐지면서 여러모로 심란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크립토 에셋과 블록체인의 미래, 신뢰 이런 것들을 다시금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는 멘탈이 잡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단기나 단타성으로 접근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좀 더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보실 경우에 멘탈을 잡으시는데 조금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